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는 7강, 8강에 걸쳐서 2022년, 또 2023년 서울대, 건국대,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에 새롭게 변하는 유학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제가 에듀동화에 쓴 칼럼을 갖고 적재적인 요소를 짧은 시간 안에 여태까지 7강에 거쳐서 했던 그 강의 내용을 우리 고1, 고2, 또 중1, 2, 3, 또 더 베이스적으로 가면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필요한 것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다시 서머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를 하고요. 어떤 것이 결국은 중요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가 되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00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 일반고 제주국제학교 서울대 연대 경희대 성대 중대 2022년 학종의대 수시 평가요소 분석 1 제가 쓴 칼럼인데요. 네, 중요한 요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 중1, 고2 학생들이 치를 새롭게 바뀌는 2023년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요소 분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다시 한번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학업 능력을 통해 본인의 진로 전공과 관련된 목표를 정하고 첫 번째가 뭐예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학생이 일반 전형이 있고 서울대는 지균이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반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지균이 다른 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둘 다 본인의 진로 전공과 관련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 뭘 준비를 그러면 선생님이 강의를 길게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아이가 뭘 준비하면 되겠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시니까 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압축해서 애가 할 거를 우리 학생이 아이들이 할 거가 있어야 된다. 진로 전공에 관한 목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반대로 목표를 정하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가리키고 설정을 해줘야겠죠. 이제 목표가 없는 아이는 고등학교에 가서 잘 생활할 수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기가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반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같은 또 심화 선택 과목 같은 과목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사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설명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지금 뭐 3, 중2, 뭐 고1 학생들 지금 사실 있지요. 아니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이 선택 과목에 대한 것이 더 치열해지고 경쟁이 심해질 테니까 그래서 확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을 듣고 일반 과목을 듣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서 또 심화 과목으로 넘어가서 내가 뭐 의사가 되겠다, 내가 어떤 무슨 뭐 심리학자가 되겠다, 내가 뭐 CEO가 되겠다 그러면 본인의 꿈에 대한 동기가 진로 선택과 심화 과목으로 넘어가면서 확장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큰 맥이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의사가 목표인 학생이 고1 일반 선택 과목으로 수강한 생물 과목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생활기록부의 성장 발언으로 오로지 입학사항과제가 교수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 과목 성취도 중요. 성취라는 것은 성적에 대한 그 결과죠. 그렇지만 그 일반 과목에서 고1 때든 일반 과목에서 뭐 90점이나 95점 여기 이제 상대평가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일반 전형과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균이 있는데 이렇게 좀 여러 명이 좀 그 일반 아주 그 교과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이 학생들이 아직도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좀 혼동하고 있는데 어쨌든 종합전형을 잘 천천히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가 하는 그 교과 수강의 의미가 뭔지 내가 꿈을 갖고 어떻게 확장시켜야 하는 건지 그런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뭔지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서 올해까지 살아있는 자기소개서 보면 다 1번, 2번, 3번이 뭘 했냐 너만이 느낀 게 뭐냐 다 doing과 thinking을 물어보는데 홈모노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주 종합전형에 맞게 준비한 아이들은 학생들은 의미가 뭔지를 알고 내 성장 과정에서 내가 뭐를 얘기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게 안다는 것은 여기 서울대학교 말한 것처럼
일반 선택 과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진로 선택이나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보면 심화 선택으로 가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진로 선택 과목에서 뉴로사이언스나 화학 생명과학 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며 왜 그게 확장이 되느냐? 내가 법의학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어떤 심리학자가 되려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를 통해 서울대 학생 학업 태도와 학업 외소양 이렇게 내가 의미를 찾아서 확장시켜 가는 게 바로 뭐냐? 학업 태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 태도라는 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냥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그 세미나를 주관하고 진로 선택이나 심화 과목에서 내가 전체적으로 내가 보고서를 쓰고 피드백을 받고 뭔가 그 과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게 학업의 소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5개 공통대학, 건국대, 연세대,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에서 봤던 공동체 역량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로에서나 봉사나 내가 어떤 뭐 동아리 같은 걸로 어떻게 타인과 협력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냐인데 교과 전형에 갇힌 아이들은 이게 내신이 얼마고 퍼센트가 어떻게 되고 이 아이들의 그 생각과 질문을 항상 그래요. 내가 그 다음에 이걸 종합 전형으로 교과 전형으로 어디 지방대를 붙었는데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반수를 좀 해서 내가 이걸 종합 전형으로 좀 왜냐하면 교과 전형이 많은 대학은 사실 지방대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장 이 어떤 퍼센테이지를 많이 뽑는 그 학교들은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생계부는 만들었는데 교과 전형으로 하다 보니까 뭐 내신은 뭐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막 이러는데 지방 어디가 붙었어. 근데 이제 이것이 교과 전형이니까 자기는 종합 전형은 준비를 안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가면서 하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보면 반수나 재수를 하고 싶은 거죠. 어떤 그 내용들이. 그랬을 때 교과 전형은 사실 이런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 뭐가 안 돼 있냐? 왜 이걸 어떻게 했고 내가 이 동아리를 지금 어떤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뭐 수의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떤 의미, 어떤 수의사가 되겠냐 이걸 찾아가는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뭉그러진 거고 그냥 한 거만 있는데 세특사항이나 그 생계부를 보면 무슨 동아리를 했다 이렇게 선생님이 적혀졌어요. 뭐를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여기 보면은 내가 진로 전공과 관련된 목표를 정하고 일반 과목 성취를 통해 기른 학업 능력을 여타 다른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확장해가는 그 의미의 중요성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확장돼서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교는 학업 태도와 학업의 소양 다시 말하면 일반 학교로 치환시키면 단어를 치환시키면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인데 이런 게 하나도 잡혀있지 않으니까 내가 왜 이거를 해서 타인과 같이 나누고 타인에 대한 것에 대해 왜 배려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미는 안 잡혀 있어요. 교과 전형으로 간 아이들을 보면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종합적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 거야. 자, 말씀을 드릴게요. 왜 떨어졌냐? 거기에 대한 의미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뭘 하나 해도 다 의미를 잡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는데 지금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뭘 한 게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게 잡혀있지. 왜 너가 그러면은 이걸 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얘기를 못 해요. 근데 그러면서 본인은 어떤 뭐 조금 더 나은 대학에 가겠다 이러건데 중요한 거는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만 국소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 뭐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했니 물어보면 그 컨설팅을 뭐 다른 데서 했다 그래. 근데 뭘 했냐 보면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컨설팅이라는 걸 뭐 배우는 건 아니었겠죠. 그리고 이미 얘기를 좀 해보면 이 교과 전형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학생, 그러니까 종합 전형을 준비할 때는 종합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데 얘는 종합 전형은 아니고 교과 전형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시선이 종합 전형하고 다르고 이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근데 보면은 굉장히 편협하고 굉장히 그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인과 나누고 이러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이제 뭐 재학생이 돼서 반수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그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자기 것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오히려 오래 십몇 년 가르친 선생의 말을 의심을 한다는 거야. 응? 근데 종합전형을 준비해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 의미의 확장과 내가 그거를 왜 찾아서 해야 여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오롯이 보여줘야 되고
지금 이제 그 바뀐 어떤 체제에서 얘기를 하면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로 확장과 그 의미가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강의도 찍고 컬럼도 쓰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학생들도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다 하는데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모르겠어요? 이미 그 학생들, 교과전형 준비했던 학생들이 몇 살 때, 걔네들이 이미 6살, 7살 때부터 저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종합전형하고 교과전형하고 달라요. 교과전형은 의미가 많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아이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 의미를 다 끼워서 다시 만약에 저는 재수생이나 반수생은 지금 받지 않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해서 자기는 의미를 모르고 왜냐하면 이런 진로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설정되지 않고 그냥 그것만 한 거야. 생계부에 그것만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다시 역으로 다시 써여져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의미를 찾아서 아이한테 넣어줘야 되니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건 진짜 많이 해본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데만.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학종에 대한 생각들.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지만 보면 다 교과전형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정말로 온곡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미 그걸 대학을 붙은 아이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너무나 잘 애들이 그 의미를 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은 다르다는 거. 이걸 지금 뭐 재수생이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과 지금 중학교 2학년, 중3, 고1, 고2 보면 중요한 게 뭐야? 잘 준비해야 된다. 지금은 특히나 더 그렇다. 왜? 얘네들이 뭐 이미 생계부가 날라간 상태에서 이거를 뭐 해가지고 해보려고 한다 한들 이 아이들은 그 의미를 몰라요. 이게 보면 이 학생부 종합평형은 해석하기고 의미에 대한 그 해석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큰 틀로 보면 의미에 대한 해석하기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잘 거를 만들 수 있냐가 중요한 건데 교과 전형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교과 전형으로 뽑힌 아이하고 종합 전형으로 뽑힌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면 너무 이 애들이 다르다는 거야.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뭘 그럼 가르쳐야 되냐, 지금 뭐를 해야 되냐 이거죠. 의미, 목표, 전공 진로 과목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그거를 고등학교 요익 당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심화 과목으로 구현해 내느냐.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너무 추상적일 수 있는데 구현해 낸다는 건 뭐냐? 내가 들어 주도적으로 세미나를 내가 주도하고 생각하고 소통하고 발표하고 내가 리포터 쓰고 이 아이만의 어떤 그런 가치와 저 본인의 전공 과목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들이 굉장히 잘 선생님들 눈에도 보이고 학생들 눈에도 보여야 된다니까. 이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한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제가 또 이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게 중요하고 그걸 준비시켜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포인트. 그러면 서울대가 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인재는 교과학습 발달사항. 이게 이제 내신이에요. 내신은 다 서울대는 1등급끼리의 싸움이니까 서울대를 지원했는데 내가 1등급이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다. 1등급끼리의 싸움이야. 교내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자기소개서는 이제 올해까지만 있는 거고 또 전공심화 면접.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어떤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기고 조금 이렇게 잠잠해져서 다시 이제 학교를 좀 돌면서 이제 강연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게 이왕이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걸 좀 제가 보여드리자, 강의를 해드리자 해서 보면 뭔가 이렇게 강연이 필요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원하고 그러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허락하는 날 준비해서 좀 강의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지금 면접에 대해서 앞으로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가 될 수밖에 더 없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를 듣기를 원하는 것은 중학교 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그렇게 학생부 교과는 그 어떤 그 내신 수치가 있어요. 교과에서 보는 수치와 왜냐하면 교과 성적 내신 70에 비교과 30인데 사실 대학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거의 교과 80에 비교과 한 20, 10밖에 안 되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그냥 이게 갈래가 다른 거예요. 왜?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데 교과에서 붙은 아이들은 그냥 내신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물론 서울대 직윤하고 약간 그게 다르지만 특히 지방대일수록 교과는 그냥 앉아서 내신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이런 애들이
서울권에는 건국대나 성균관대나 중앙대는 오고 싶어 한다는 거야. 반수를 해서라도. 근데 얘네들은 이미 힘든 게 뭐야? 이건 자기들이 한 건 종합이 아니라 교과고, 종합은 여기에 대해서 의미가 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조금 더 내신만 열심히 하네. 응? 내신도 열심히 하면서 의미를 찾아서 조금 더 밸류업의 좀 더 어떤 상위 개념의 노력을 하나. 이렇게가 벌써 다른다는 건데, 그래서 교과 전형을 준비한 아이들은 자기가 마치 학종을 마치 잘 아는 듯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 애와 교과 전형을 준비한 아이는 이게 벌써 뿌리가 달라요. 못 오는 거야. 왜냐면 하나는 내신만 열심히 한 아이고 하나는 내신도 열심히 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면서 창체도 열심히 하면서 이거 확장시켜 온 아이니까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는 쉽게 말하면 종합 전형에서 잘 준비한 아이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아이고 내신을 열심히 교과 전형에서 앉아서 선생님이 공부 불러준 내신만 열심히 준비한 아이는 리더보다는 그 리더가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잘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아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리더가 되기는 왜냐하면 리더는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면 쉽겠어요. 비교를 하자면 그럼 우리 학부모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려면 리더가 될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된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쪼개서 의미까지 파악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내다볼 수 있는 아이까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자기소개서에서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는 우선 내신은 1등급은 기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로 뭐 수상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다 보여줘야 된다. 서울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는 공부도 잘하지만 교과학습을 통해 본인의 진로와 전공 역량을 성장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 성장된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동체와 타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의외로 얘기를 해보면 공동체와 타인에 대한 것을 생각될 수 있는 아이가 별로 없어요. 이걸 종합전형을 잘 준비한 아이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재밌게 잘 우리가 얘기가 되는데 교과전형을 준비했는데 자기는 종합전형을 준비하는지 아는데 이건 교과전형인 거야.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 아이의 그 마음속에는 공동체고 뭐 타인이고 없어. 자기만 꽉 들어가 있어서 20년, 16년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설명한 그 선생님 얘기를 해도 귀뚱으로 안 돼. 이런 아이는 사실 종합전형에 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 사례를 그렇게 키우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 이미 이건 늦었어요. 그럼 그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쓴 칼럼을 갖고 에듀동화에 제가 쓴 칼럼을 갖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국내 학생부 종합전형과 국내 해외 아이비리그와의 관계있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금 제주국제학교도 그렇고 이제 슬슬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왜 그러면은 우리가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해외 아이비리그를 준비를 하는데 국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게 어떻게 아이비리그 준비에 도움이 되고 또 심지어는 아이비리그를 준비하면서 국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서 같이 해외 대학과 국내 뭐 서울대 연대를 넣을 수 있는 건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생계부가 있는 그러니까 생계부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그 정확하게 인증을 받은 그 인증이 된 뭐 비인가 이런 게 아니고 인증이 된 국제학교를 우리가 대상으로 얘네들이 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공유를 중단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